장세호 TV를 시청해 주시는 장교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교양 보험 제도 개혁 필요하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장교양 기관 현장에서 견디기 힘든 공포의 현지조사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교양 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14년째입니다. 제도 출범 초기에는 아직 제도의 취지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서비스 공급자의 부정이나 불법 위반이 많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장교양기관 현조사 제도는 서비스 공급자들의 위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장교양기관에서는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법규나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부득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위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정도의 법규 위반은 병원이나 병원 등 어느 보건의료 시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위반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주의적 장교양 보험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한 이후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현조사 제도를 서비스 공급자인 장교양인들을 통제하고 압박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장교양인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일도 있었죠. 현조사의 방법도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현지조사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지조사 일주일 전 문서에 의한 사전 예고제를 지키지 않고 현조사 당일날 1시간 전 통보하고 들이닥치는 케이스였죠. 그 사유를 들어보면 장교양인들이 증거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국회 국정감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여러 차례 권고해도 그들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지조사법의 기본이 처분보다는 불법의 사전 예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교양기관 현조사는 환수 및 처벌을 우선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부서의 담당 직원들에게 환수의 할당량을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본래 저도 기업을 오래 했지만 어느 조직이든 간에 목표 달성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하게 되면 죽기 살기로 아마 임하게 되겠죠. 현지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적발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조사를 강행하게 되면 사전 예방은 사라지고 우선 환수에 올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장교양 기관 전문가들이 현조사 적발 빈도가 높은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충분히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이유로 형평성을 내세우며 예외 없이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교양 현장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조사 위반의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력 배치 기준의 위반입니다. 그 사유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모두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장교양 기관만의 인력 운용 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월 근무 시간이라든지 연차, 병가, 우선 복지 혜택 이런 것이 모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근로자의 월 근무 기준 시간은 몇 시간이죠? 아마 모두 160시간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16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장교양 기관에서는 매 월마다 다르게 160시간을 초과함에 따라서 월별 초과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176시간 또는 184시간 월마다 다른 월 근무 기준 시간이라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월 근무 기준 시간 때문에 위반 비율이 80 내지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로자가 이 월 근무 기준 시간을 1시간만 어겨도 이 근로자는 그달 일을 한 번도 하루도 안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1시간을 안 하고 열흘 안 했어도 하루를 안 했어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달치 월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법에서 정한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환수의 대상이 되고 환수 금액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범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월 근무 기준 시간 대신 본래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 근무 160시간의 근무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 위반 비율이 10 내지 20%로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조사 기본법이나 재반 행정절차 관련 법에서는 법에 의하지 않는 환수나 행정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지원 인력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과 과장 전결의 공문에 기준하여 환수를 하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있는 사회주의적 지맘대로 제도라는 것이죠. 셋째, 형사법의 기본 원칙상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이 현지조사 주체인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비스 공급자에 떠넘기게 되어 우선 환수를 당행하고 이를 항의하게 되면 검찰에 넘기거나 행정구제 절차를 통해 항의하라는 식의 막무가내식 현조사를 진행하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장교양기관 운영에 관련된 법이나 고시 등이 생기거나 변경되는 경우 처음부터 급여 청구 과정부터 잘못된 청구가 발생하면 청구 시스템에서 이를 지적하여 보완 후 재청구를 함으로써 불법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시스템을 보완을 할 수 없어 불법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사전 개몽 없이 이를 5년 이상 장기간 누적한 후 현조사를 통해 환수나 행정처분을 시킴으로써 범죄인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형사법을 한번 보십시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또는 고발이 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그 위반 사항의 정도, 그것이 아주 심각한 건지 미미한 것인지, 그리고 초범이나 재범에 따라서 그런
처벌이 달라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교양 기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외 없이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모두 작은 아주 티끌만한 것이라도 다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앞에서 열거한 사례만 개선되어도 불법 부당 비율은 5%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제 말씀 한번 믿어보십시오. 단순한 행정실수나 법상 과도한 기준, 법을 초월한 무모한 현지조사에 의한 위반사항을 줄게 되면 다른 동종 산업에서 발생하는 고의적인 위반에 다른 5% 미만의 위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생존과 관련된 고충에 대하여 10년 이상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지만 이들은 마이동풍으로 아무런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노인장기왕기관협회와 한노협이라고 하죠. 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복지기관협회, 한국장교환기관 정보나눔협회라는 4개의 사단법인 단체들은 이미 어용단체가 되어 제도 개선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장에 오래된 고충을 담은 장교양인들의 고충을 담은 비정상 장교양 보험제도의 정상화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이미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나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제도 개선의 주체 조직에 정책 제안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제안서를 배포한다고 해서 그 사회주의적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이 금방 바꿀 리는 없지만 이런 기회를 끊이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에서는 공포스러운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현지조사 대응 상담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선 장교양인들을 계몽하고 어떤 것이 잘못된 위반을 유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불법 청구 사전 스크린 청구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얼마나 많은 정보 시스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간 수십억 이상이 됩니다. 제가 삼성의 사장 출신이라서 그 규모가 얼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의 일부만 써도 인공지능을 사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전라남도 Y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K원장은 국민신문고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에 부당 청구 발생 시, 즉 위반사항 발생 시 사전 스크린을 통해 즉각적인 감산 처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5년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6년 기다렸다가 현조사를 하지 말고 위반 즉시 바로 감산을 함으로써 다음 추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소송의 환수라든지 행정처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자는 얘기죠. 이러한 K원장의 민원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민원의 신청 목적은 국가를 대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청구 업무에 관한 심사평가 후 가감산 결정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법 및 가산법에 저촉되었을 때 즉시 바로 감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는 사례를 하나 들은 것이죠. 단기 보호 서비스에 대해 조례로 제정되면서 관할청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무사의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서 요양원과 단기보호시설에서 같이 겸직을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리고 그 당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청구시 정상 승인을 해놓고서 나중에 몇 년 후에 환수를 하면서 요양원과 단기보 양쪽에서 환수를 통해서 감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죠. 그 사례를 보면 책이 한 10권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민원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서 수가 청구 시 정상 승인했다는 핑계보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심사와 평가 업무가 주 업무인 건강보험공단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저촉된다면 청구월에 가감산을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이 개선되면 기대 효과, 이 민원이 이루어진다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너무 자주 바뀌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실수를 막고 국가를 대신해서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환수를 막아서 장기요양기관이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쳐서 더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일이 없도록 해서 노인 돌봄에 더 열중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지요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방송이 순차적으로 나가게 됐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제대로 바꾸지 않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 태도 바로 개선해야 될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취임하게 되면 제20대 대통령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기조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의 원칙, 서민의 규제 완화 또는 폐기, 그리고 헌법 정신의 준수,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주의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